네, 제일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토론자들을 가운데로 모시지 못하고요. 먼저 발제 두 분의 그 PPT 자료 때문에요. 이 자리로 그대로 발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발제는 허경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이사장님으로부터 첫 번째 발제 듣고요. 두 번째로는 송덕급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두 번째 발제를 듣고 나서요. 그다음에 토론자들을 가운데 무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 허경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이사장님으로부터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정책 재편 방안인데요. 지금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참고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 상황하고 제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수준에서 지금까지 서울시 마을 미디어 체계 중심으로 약간 훑어본 다음에 그 두 개를 고려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저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준비하게 된 상황 인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서울시가 2012년에 시작한 마을 미디어 이 정책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관련 활동들의 성과나 그거에 부족한 점, 도전 과제들을 이어서 12전에 처음 시작하게 됐고 지난 7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체로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즐거움과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내셨었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른 정책 활동들의 영감을 주기도 하고 서울시가 또 받기도 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 영역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마련된 미디어 문화 관련 국정 과제에 서울시의 이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비전 그리고 마을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평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그 성과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은 취약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선 7기 새로 시작하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한 19년도에 마을 미디어를 포함한 서울시의 미디어 문화 정책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관 정책 현황인데요.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만 했는데요. 모든 당에 제안을 했고 응한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이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내용 중에 세 번째를 보시면 미디어 센터라고 표현되어 두 번째 세 번째죠. 마을 공동체 미디어, 미디어 센터 이 모두가 미디어 정책, 문화 정책, 마을 정책, 영상 문화 정책하고 다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정책 협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이제 축사도 해주셨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방향과 사업 내용, 지향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민간과 소통하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이 정책, 미디어 관련한 정책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유관 정책과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확인했는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는 마을 미디어 사업이 마을 미디어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국정 과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이 활동들이 잘 연계하는 것이 상호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정책에서도 이 마을 미디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새 정부 출범하고 민간과 문화부가 함께 만든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 발표한 문화정책 2030 2030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정부에서 이제 문화정책에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문화 향유 아주 적극적 활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연 관람하는 걸 떠나서요. 그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주민이 미디어의 주인이 되는 마을 미디어 사업 전국 확대가 이제 문화 정책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것도 이제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과제로 밝히고 이런저런 이 시도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바라고 있고 낙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미디어 교육의 정의, 그리고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지자체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말고 다른 법도 하나 있는데요. 동일하게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지금 마을 미디어가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들도 이 미디어 교육법이 포괄할 수 있고, 그게 국민의 권리임을 이 법 안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제 서울시에서도 마을 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들을 수립하여야 하고, 법안에서는 예산을 마련해 하는 걸 권장하고 있죠. 네, 예산 마련이 뭐 의무는 아닐 테니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유관 정책 현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것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미디어 참여 활동의 현황 또는 사례들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거를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 국회톡톡이라는 이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국민들이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이 국회톡톡 플랫폼과 협약을 맺는 국회의원들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문가 단체, 이익 단체들이 이렇게 또 의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반영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직접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운영 원리에 역시 정책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이미 이제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직접 그거를 반영하게 하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을 미디어 정책이나 서울시의 미디어 정책에서도 고려돼야 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통방송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이런 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들이 충분히 다 수용한다고 했을 때 마을 미디어의 기능이나 이런 거를 또 고민해야 될 시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서로 상생해 가야 되겠죠. 그런 시도들이 정부 바뀌고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이제 꽤 1,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마이크라는 사이트에 제보를 하면 특별 취재팀이 있어서 시민들의 이 제안한 거를 특별 취재팀이 가서 취재하고 그걸 계속 컨텐츠로 만듭니다. 그리고 MBC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는 MBC 이 뉴스데스크의
일종의 편성에 대한 시민 권한을 주는 모델이고요. KBS는 올해 시청자위원회라고 하는 걸 강화하면서 시청자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역시 시청자들이 제안하면 그걸 이 방송사의 컨텐츠로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를 고려한 우리들의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민주주의 서울의 제안 과정, 반영 과정입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서울시 마을 미디어 정책이 시도하고 있고 방향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많이 이렇게 실현되지는 못했는데 더 이 마을 미디어라는 것이 이 주민들의 삶과 가까운 곳의 얘기들을 담아야 하고 그 작은 생활 범위의 변화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동 정책과 함께 체계화되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게 이제 도봉구 방학 3동에서는 이미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공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마을 미디어 홍보 분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동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미디어 정책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가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겠죠. 그 과정에서 마을 미디어, 이 미디어 정책이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마을 미디어에서 주민 마이크라고 해서 각지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후보들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정리하는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서울시 광진구하고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지역 케이블 방송과 이제 이런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이라는 시도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님들은 선거방송 토론회를 하실 이렇게 뭔가 보장이 안 되어 있죠. 그게 저는 이 새로운 지역 분권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선거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분들하고 지역 케이블 방송하고 기초의원들과 함께하는 선거방송 토론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했었습니다. 작년에 뭐 성과 자체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분석할 정도의 어떤 건 아닐 테지만 이런 지역의 어떤 풀뿌리 정치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가장 소중한 기초 의원들의 언로와 커뮤니케이션 권도 저는 보장된다. 이게 사실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이 이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체계인데요. 2012년의 경우는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 사업을 협약을 통해서 위탁하고 아래 표에 있는 서울에 있는 마을 미디어 관련한 단체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한 이 구조였습니다. 한국영상미디어센터 협의회는 저희의 전신이고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지금 2013년부터 마을미디어 사업 보조금 사업자의 지위이긴 하지만 센터를 운영해온 미디액트 모 법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국커뮤니티 라디오 방송협회는 저 이어 발표하실 공동체 라디오 방송 협회고요. 마을 만들기 지원팀은 그때 마을 센터 전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함께 해야 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설계를 시작하고 교육으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13년부터 어떻게 마을 미디어 정책과 사업을 해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사업 진행과 병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3년에는 이제 이런 구조로 실행을 했고요. 공약 명칭을 마을 미디어 활동 지원으로 변경하고 이 당시 제가 이 참고한 문서는 다 서울시 사이트에 올라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13년에도 이미 TBS 시민소통 담당관 등등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하는 것이 행정사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업 예산은 6억 1,500 정도이고요. 14년이 약간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였다고 보는데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14년 이 사업 계획, 13년 이 결과들을 보면
시장님이 직접 요청사항을 이렇게 하신 게 근거가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구체화해라. 그리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게 이제 시장님의 요청 주문 사항이었죠.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서울시 마을미디어 청책 토론에도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진행했었고, 희망서울 정책 박람회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직접 이렇게 큰 전지에다가 15년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명의로 이때 파악했던 여러 가지 이 단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제안들을 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이 민간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책의 재편을 하기 위한 시도하는 시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년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제한된 정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민간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 초점이었는데, 어떤 체계의 구조에 외부 평가 기관이 되게 크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이게 적합한 이 변화인가, 문서상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단 이제 거점 이 더 자치구 단위로 내려가기 위한 거점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가 시민문화팀에서 예술정책팀으로 이관됐고요. 이때 이제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하고도 업무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17년을 봐야 되는데요. 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그 정보 공개 사이트 17년 마을미디어 추진 계획만 비공개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또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외부 평가 실시, 뭐 중장기 발전, 뭐 TF 운영,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마을 미디어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제가 그 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느 정도 민간하고 소통과 공감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그 전에 민간에서 요청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이걸 이행해가는 과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안들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비전이다. 보완과 실행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18년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비전도 있고 민간에서 요청했던 내용들도 계속 있는데, 이 내용에 서울시의 역할 및 권한 강화를 추진 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긴 하겠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뭔가 거버넌스가 더 체계적으로 되는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를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성과 지표냐, 평가해서 진단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뭔가 기존에 요구되어 왔던 어떤 거버넌스 마련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충족하는 어떤 핵심 변화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매우 거친 제한된 자료로 한 것 때문에 거칠지만, 2014년 지난 성과들을 가지고 전환을 시도했으나 그 이후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충분히 행정 정책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제가 거버넌스 체계 후퇴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시 행정이 뭘 꽉 쥐고 억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자입니다.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는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사업이 작년 12월 30일부로 끝났기 때문에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 없이 지금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활동가들은 마을미디어 분들과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다음에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민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퇴기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 마련 논의를 진행했고 했으나 별로 이렇게 명확한 체계는 구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미디어 비전은 수립되었으나 그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도봉구의 방학삼동 사례가 있긴 하지만 동단위 자치구로 이 사업이 더 중요한 공간으로 내려가는 이 성과는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그거 역시 비전은 있으나 그 비전을 민과 관이 함께 공감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것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비전, 거버넌스 체계 등도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도적으로 조례도 없고 뭐 거버넌스는 누차 말씀드렸고 행정 편제도 계속 부서가 바뀌면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행정이 갖고 있는 워낙에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부서 이동 등등.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위상이 워낙에 취약하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이 분들을 백업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회의 노력으로 의회에서 예산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또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논의,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기술 변화도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지만 빨리 이렇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질게 끌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포부를 다시 세우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미디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전체, 문화 정책, 주민자치 정책하고 연계하는 서울시만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포부를 가지는 게 이 방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화된 상황들을 충분히 이렇게 넣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재설계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행정 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마을 미디어라는 걸 했고 이게 문화 정책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이 정책들과 다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행정 전문성과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 레벨, 서울시 행정 레벨에서 칸막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그게 저는 이제 전담 팀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미디어의 성과를 잇지만 마을 미디어에 국한되지 않는 미디어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포부를 실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행정의 혁신,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은 준비된 민간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역할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행정이 더 지원하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자치구 단위로 이게 이 사업들과 정책이 내려가면서 그 동단위 자치구 단위의 정책과 사업 현황이 서울시의 정책을 다시 계속 규정하는 방식의 상향식 분권적 정책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마을 미디어 분야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겁니다. 행정과 만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언어, 문화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들을 서로 인정하고 조율하기 위한 노력들, 서로 존중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허경 전국 미디어 센터 협회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넘었는데요. 그 다음 발제자분은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계속 그 정리는 이따 토론 전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송덕구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신 운영위원장님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송덕호라고 합니다. 뭐 일단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바쁘신 걸음해 주신 신태섭 위원장님, 이강택 대표님, 송문식 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에 허경 씨가 발제한 내용은 좀
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마을 미디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흐름이었었고요. 초기부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특별하게 이제 내년도에 서울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뭐 이미 구조적으로 많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뭐 내년 당장 하기 어렵다면은 내후년에다도 뭐 이렇게 좀 서서히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사진은 지난해에 서울 마을 미디어 페스티벌 했던 자리입니다. 서울시청 그 무슨 홀이죠? 네, 예, 어쨌든 거기서 했었던 굉장히 즐거웠던 지금도 이제 가슴 떨리는 그런 현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은 정말 이 감동을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년에는 꼭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동안 이제 마을 미디어들이 어쨌든 올해로 이제 8년째인데요. 그동안 서울시 곳곳에서 마을 미디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75곳이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체 형태로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내고 있는 그런 마을 미디어들도 지금 4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재밌겠네, 관심을 갖고 동아리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게 점점 재밌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그러면서 활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활동이 이제 매체 형태를 띠게 되고 매체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순환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미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기 표현의 장이죠. 자기 표현의 장이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자기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이 마을 미디어를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아까 이제 은행나루 방송국도 그 사례로 들었었는데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그 이슈들을 이 마을 미디어에서 같이 관계한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도 모색해보는 그런 어떤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마을 활동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했던 마을 미디어 활동들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뭐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굉장히 주요한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뭐 우리 사회에 기술적으로 이제 미디어들을 좀 접근할 수 있는 쉬운 환경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또 이웃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 소망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계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올해로 이제 8년째이긴 하지만 마을 미디어 관련돼서는 지금 마을 공동체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안정적인 어떤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뭐 이런 활동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제 앞에 발제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연구도 있었고 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연구로만 끝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 사업으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전망이 아직까지 좀 흐릿한 안개 속에 있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 사업이 마을 사업이야 아니면 문화 사업이야 아니면 미디어 사업이야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이제 허경 씨가 발제한 내용처럼 사실 그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녹아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칸막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업인지 자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업인가 아닌가 너 사업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 전담하는 어떤 그런 부서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매체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이라는 걸 유지해야 되고 또 매체이기 때문에 뭐 신문을 내거나 잡지를 내거나 발행을 해야 되고 라디오는 또 온라인이나 뭐로든지 해야 되고 또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와 관련돼서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관리하는 인원은 점점 늘어납니다. 활동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관련돼서 지금 조례의 한계도 있고 그런 한계 속에서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한계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 공간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지만 이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의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 컨텐츠를 그러니까 사설 기업이죠. 뭐 유튜브나 뭐 팟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고 있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통합 플랫폼을 구성을 했으나 사실 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의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전 7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좀 방향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과 관련돼서 좀 전면적인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마을이냐 문화냐 미디어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리가 아니고 이걸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미디어는 수렴의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모든 활동들이 이 미디어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또 확산과 연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적 관점에서 이 정책을 좀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마을 미디어와 관련돼서 또 많은 얘기 나오는 게 빨리 돈 벌어서 잘해 보세요, 뭐 자립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사실 뭐 그러려면은 사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상업 활동인 거잖아요. 뭐 상업 활동인데 저희가 마을 미디어를 하는 일이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업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을의 어떤 공적인 활동이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영역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도 없는 상태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 차원에서도 없죠. 그래서 이 마을 미디어를 바라보는 어떤 공적 영역으로서의 시선, 그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 당사자들이 사실 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뭐 오늘도 이제 이 자리를 많이 채우신 분들이 그 당사자들이신데요. 그 당사자들이 좀 주도하는 마을 정책, 마을 미디어 정책,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관점으로 좀 재설계되어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좋은 사례는 이제 은행나루 방송국인데 은행나루 방송국처럼 지자체 차원으로 더 잘게는 동 차원으로까지 저는 마을 미디어가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동복지 그리고 뭐 그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역복지 협의체 이런 형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동 차원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미디어 사업도 더 낮은 곳으로 주민들과 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노원에서 마을 미디어 그 센터가 만들어졌고 최근에 작년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성북에 만들어져 있는데 된다면은 사실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면 좋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차원에서도 뭐 마을 미디어실이나 뭐 마을 미디어 공방 이런 형식으로 작은 도서관과 같은 그런 형식의 또 이제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마을 미디어형 작은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민과 관이 함께 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함께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거버넌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가 좀 서둘러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장 전망이 좋은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위원장님께서 좌장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아마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담 행정 조직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 내용이 15년인가요? 17년이니까 그 담당 주무관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담당 주무관이 있었어요. 네, 그분의 열정으로 해서 저 그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담당 주무관이 바뀌니까 저 연구 자료 별 쓸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 연구 자료만 좀 세부적으로 이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담 부서나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담 행정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팀 단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그 행정 조직이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복지나 마을이나 뭐 문화나 이런 쪽으로 통합적인 어떤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의 어떤 협력적인 사업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광역단위회 그리고 정부 차원의 문제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TBS와의 어떤 협력 문제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의 이 협력 문제,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 뭐 이런 곳과의 협력, 저는 이제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단위로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마을 미디어 사업이 이제 거점형 사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거점형으로 지금 뭐 몇 개 구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한 개 구에서 이 자기 구의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점형 사업을 3회 정도 해봤었는데 다른 구에 가서 일을 해보려 보면은 그쪽 상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점형 사업들이 자치구 단위로 진행이 되면은 정말 그 자치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치구 거점형 사업이 확대를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동단위의 마을 미디어입니다. 이 동단위의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그런 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거점형 사업과 관련된 뭐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지원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마을 미디어 사업이 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치구 차원의 이 교육형을 막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발굴은 저런 이 거점형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기름동에 지금 서울시 마을 미디어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뭐 내후년이면 이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미디어 종합지원센터도 현재는 이제 보조금 사업자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위탁 개념으로 좀 더 안정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거점형 센터를 강화하는 역할들, 그리고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을 미디어들을 강화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거점형과 매체형에 대한 공모는 그래도 이쪽 그 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마을미디어에 대한 홍보나 노출이나 플랫폼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단위의 노원처럼 자치구 단위의 마을미디어 지원 센터가 건립되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지금 뭐 문광부 문체부죠. 네, 문체부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과 연계하면은 사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도 물론 이제 이 건물을 부지를 내놓긴 했지만 비용은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당사자 조직이죠. 당사자 조직이고, 지금은 이제 지역에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미디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미디어들을 위한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이나,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마을미디어 사업을 직접 정책을 연구하고 또 관련된 문제점들에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이제 당사자 조직이 직접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상근자를 두면서 법인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 조직이 활성화되면 민관의 거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미디어 역량 강화 사업, 사실 마을미디어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뭐 상근 인력 뭐 2~3명도 안 되는 그런 곳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도 운영해야 되고, 사람도 모집을 해야 되고, 매체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지금은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조직이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 서울시에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뭐 요즘은 이 플라스틱 줄이기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이런 사업들을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이 제작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마을 미디어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마을 미디어들의 공간들을 다 대부분 이 뭐 대표나 관련된 분들이 뭐 자기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제가 보기엔 언제 돌려받을 기회가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마을 미디어들에게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주민센터의 마을 활력소나 아니면 그 마술소, 마을예술 창작소 같은 그런 것을 활성화할 때 이렇게 마을 미디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지원 사업, 그리고 거점형과 관련돼서 그런 공간 개선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을 미디어들의 활동을 외화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웹도 없고, 스마트폰 앱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뭐 인쇄 매체나 그러니까 활자 매체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까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 마샬 맥루안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미디어에서 이 노출되느냐, 그 어떤 미디어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마을 미디어가 없으면 이 마을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마을 미디어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른 활동을 했겠죠. 아마 다른 미디어를 봤을 겁니다. 뭐 유튜브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을 미디어라고는 미디어 활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마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소통과 마을 공론장에 대한 욕구들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어떤 미디어, 어떤 매체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미디어가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때 저는 서울의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덕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에 대해 패널분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